한순간 삶의 바닥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고 싶었던 그 순간. 저는 체코 프라하에서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던 제가 어느 날 모든 걸 팔고 한국의 시골 마을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왜 그런 선택을 해? 이곳에서 저는 의사라는 직업보다 더 따뜻한 삶의 의미를 만났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이유를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프라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시였어요.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저는 대학병원 내과 과장이었고 국제의료 NGO 고문으로도 활동했죠. 아침마다 수십 명의 환자 차트를 보고 오후에는 중환자 회진을 돌고 저녁엔 회의와 연구가 이어졌어요. 연봉은 넉넉했고 매주 초대받는 국제 세미나와 해외 출장으로 늘 바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섰을 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성공을 위해 내 삶을 다 바쳤는데 정작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요.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고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셨어요. 밤늦게 병원에서 나와 아파트로 돌아가면 반기는 사람 하나 없고 조용한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노트북을 펼치는 게 일상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믿고 달려왔는데 점점 제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응급실에서 한 생명을 살린 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일까?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따뜻한 밤 냄새가 나는 곳, 사람들 목소리가 오가는 풍경,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그냥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지 찾고 싶어졌어요. 프라하에서 병원 대기실은 늘 전쟁터였어요. 번호표를 든 환자들과 초조한 보호자들, 그리고 피곤에 찌든 의료진 사이에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한국의 시골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곳 사람들은 병원에 오면 먼저 서로 인사를 건네고 차를 내주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진료가 시작되더라고요. 의사는 진료가 끝나면 텃밭에서 나오는 나무를 얻어오고 저녁엔 마을회관에 초대돼 막걸리 한 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놀라웠어요. 병원이 단지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부라는 게요. 프라하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의료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맞다면 이런 방식도 가능한 거 아닐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농촌 의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선 외국인 의사도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이건 신호 같았어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몰랐지만 일단 시작하다 싶었죠. 그날부터 제가 가진 걸 하나씩 정리했어요. 병원을 그만두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진료 도구 몇 개와 필요한 옷만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들뜬 감정은 금세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충북 옥천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시골 마을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낯설었죠. KTX를 타고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그 다음엔 마을버스 한 대가 저를 더 깊은 시골로 데려갔어요. 버스에서 내렸을 때 처음 마주한 건 말없이 저를 쳐다보던 주민들의 시선이었어요. 한복 입은 어르신이 조용히 제 짐을 훑어보시더니 외국인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혼잣말하듯 말씀하셨어요. 한국말을 완전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반기지 않는 게 느껴졌어요. 이장님과 통역 앱의 도움으로 마을 어귀의 빈집을 한 채 소개받았고 기와는 무너져 있었고 창틀은 삐걱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낡았지만 온기가 있었고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이곳에서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는 한옥 한 채를 계약하고 짐을 풀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라봤고 저와 마주치면 인사도 피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저 외국 여자는 여기 왜 왔대? 누가 데려온 거야? 누군가 일부러 데려왔나 봐. 농사 짓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저는 마을의 누구도 제가 의사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한복 입고 정갈한 말씨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요. 저는 그냥 낯선 여자였고 그 낯설미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에 뿌리 내리러 왔고 내 방식으로 하나씩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말이 안 통하면 눈빛으로 전하면 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시간이 그 문을 열어줄 거라 믿었어요. 그날은 마을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기와 수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나갔고 김씨 할아버지라는 분이 목수라기에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고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외면하셨어요. 외국인이 뭘 알겠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무안하고도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려던 찰나였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저는 망설일 시간도 없이 그를 부축하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불규칙했고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심장 쪽에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죠. 주변에 구급차는커녕 병원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낯선 외국 여자가 누워있는 노인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분 뒤 할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왔고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이장님이 다가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카타리나 씨, 대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제야 말했어요. 의사입니다. 체코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앉은 채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 말했고 그 장면을 본 주민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저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고 마을 회관에서도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낯선 여자가 아니라 이젠 마을의 의사로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졌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게차로 제 한옥 앞마당의 돌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 무뚝뚝했던 얼굴에 이제는 인사할 때마다 잔잔한 미소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을에는 병원이 없었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했어요. 그 길은 노약자들에게 너무나도 멀고 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마을 회관에 요청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진료를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처음엔 다들 놀랐어요. 외국인이 우리 마을에서 진료를 본다고 하고 그걸 또 공짜로 하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장님이 힘을 실어주셨고 회관 한쪽 창고를 치우고 작은 진료 공간이 마련됐어요. 낡은 책상과 접이식 의자 위에서 진료를 시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어요. 허리가 아프다는 할머니,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아저씨, 발이 퉁퉁 부은 아이까지 처음엔 부끄러워 말도 못하던 분들이 이제는 카타리나 선생, 어디 아프다 좀 봐줘라고 말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진료가 끝나면 저는 손글씨로 적은 처방 메모를 드렸고 약이 없을 땐 한방 연고나 천연요법을 추천해드렸어요. 어떤 날은 회관문 앞에 김치 한 통이 놓여 있기도 했어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진료실엔 간판도 약장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어요. 그들의 삶에서 아픔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제 마음도 함께 치유됐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었어요. 진료소가 생긴 뒤 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관 앞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제가 준비한 건강 강좌에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귀를 기울였죠. 혈압이 뭔지 당뇨가 왜 무서운지 처음 듣는 말들에 모두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날도 진료를 마치고 회관을 나서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혹시 이 연고 다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무릎에 바르니 통증이 좀 줄어든대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무도 몰랐던 작은 효능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사실이 벅찼죠. 마을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밭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면 누군가 감자를 쥐어주고 어떤 날은 누룽지를 담은 봉지가 제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말은 없지만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어요. 그 가운데 유독 자주 제게 말을 걸어주던 이가 있었어요. 정수라는 청년이었죠. 그날 김 할아버지 집에서 처음 본 이후로 그는 종종 제가 필요한 약초를 구해다 주거나 한옥수리에 손을 보태기도 했어요.
카타리나 선생님, 요즘 밤에 불 꺼진 시간에도 회관 불이 켜져 있던데 무리하진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었죠. 당신이 의사인 줄 알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믿음직하네요. 이 마을에서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다는 게 처음이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 삶에 누군가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점점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정수라는 사람은 바람처럼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조금씩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산자락엔 얇은 안개가 내려앉았고 감나무엔 주황빛이 물들기 시작했죠. 제가 이 마을에 온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사람들의 표정도 이제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저도 사람들 이름을 외우게 되었어요. 그날은 마을 공동밭에 약초 심는 날이었어요. 정수와 함께 삽을 들고 밭으로 갔는데 거기엔 이미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죠. 누군가가 제게 말했어요. 카타리나, 여기 이 밭도 내 밭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옆에서 물병을 건네주었어요. 순간 울컥했어요. 이 마을에 온 뒤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밭일을 마친 후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된장국에 삶은 옥수수, 감자, 부침개가 상 위에 올랐고 모두가 웃으며 둘러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회관 구석에서 아리랑을 들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부르고 계셨어요. 무대도 조명도 없었지만 그 노래는 마음을 흔들었고 저는 따라 흥얼거렸죠. 그러자 옆에 있던 정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아리랑도 부르세요. 내 김치를 담그고 한옥을 고치고 사람을 치료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점점 이곳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날도 제 옆에 있었어요.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닮아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봄이에요. 그 말이 마치 고백 같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몸이 아프다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발목을 접질린 할머니, 허리가 굳어서 걷기 힘들다는 아저씨, 두통에 시달린다는 고등학생까지. 병원 하나 없는 이 마을에서 내가 유일한 의사라는 사실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맥을 짚고 처방을 써주며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정수가 내가 진료를 마치고 마당을 정리하고 있을 때 다가와 말했다. 카타리나 씨가 오시고 나서 마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다들 서로 조용했는데 요즘은 다들 웃네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이 왠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로 정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물통을 들어주고 나뭇가지를 치워주고 말없이 텃밭에 삽질을 해주는 그의 모습이 더는 단순한 도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함께 살아간다는 감정이 낯설게 다가왔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마을 장터가 끝나고 정수와 단둘이 남아 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마당 한가운데 정수가 조용히 내 옆에 섰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처음에 카타리나 씨를 봤을 때는 오래 못 버티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지면 안 될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정수의 고백 이후로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말 없는 사이에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마을회관 앞에서 나를 기다렸고 함께 장을 보고 농약을 치고 진료를 도왔어요. 가을볕 아래 같은 방향으로 일하는 시간이 조금씩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어느 날은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무릎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정수와 나를 번갈아 보며 슬쩍 웃으셨어요. 둘이 참 잘 어울려. 옛날엔 다 이렇게 서로 일하다가 눈 맞았지. 그 말에 정수는 머쓱하게 웃었고 나는 괜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이 나가고 난 뒤 정수는 말없이 창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감나무가 붉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고 바람에 감잎이 툭툭 떨어졌어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체코에 있을 때는 계절이 바뀌는 걸 실감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의 시간은 매일이 다르게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 내가 있고 정수가 있었어요. 며칠 뒤 마을에 첫눈이 내렸어요. 그날 저녁 정수가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며 나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익숙한 향기, 따뜻한 국물, 그리고 조용한 식탁. 모든 게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첫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카타리나 씨가 여기서 계속 함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구체적인 약속도 미래도 없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이 작은 마을에, 그리고 그에게 닿아 있었어요. 정수와 마음을 나눈 뒤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예상보다 빨리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정수의 어머님께서 제가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일지 무척 긴장됐어요. 어머님은 다정한 인상이셨지만 첫마디는 단도직입적이었어요. 난 아직도 체코 사람이 왜 이 시골 마을에서 살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고 어딘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가벼운 마음이 아니겠지요. 나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이장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카타리나 씨는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네요. 마을에 없어선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고,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요. 마을에서도 제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단지 쉬고 싶었지만 지금은 제 삶의 터전이 되었고 제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체코는 저를 키워준 고향이지만 한국은 제 마음이 뿌리 내린 곳이에요. 그래서 귀화를 결심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체코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거웠지만 이 마을에서 보낸 시간, 이웃들의 따뜻함과 매일 아침 저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결정했어요. 귀화를 준비하며 저의 다음 꿈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마을을 위한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에 병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병원은 아픈 사람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마을의 생명을 불어넣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작은 병원이라도 가능할까 싶어 지역 보건소와 의료공단에 문의하고 보조금 정책도 조사했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인력 지원 사업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외국인이지만 귀화 예정자 자격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어요. 몇 달의 준비 끝에 마침내 작은 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병원 이름은 옥천 희망병원으로 정했어요.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단어를 그대로 담았어요. 병원 운영은 쉽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마을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희망병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이야기하고 웃음을 나누었어요. 진짜 기적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함께 텃밭을 돌보고 낮에는 진료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카타리나 선생님이라 부르며 인사를 건네고 어르신들이 직접 담근 된장이나 김치를 들고 찾아와요.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우리의 날들이 쌓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외국인 귀화자로서 마을 공동체에 공헌한 사례로 작은 상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상보다도 더 감사했던 건 그 상의 이름이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삶의 상. 그것 하나면 충분했어요. 제가 꿈꾸던 삶이 바로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체코에서 가장 바쁘고 화려한 병원을 떠나 이곳 시골로 온 것이 결코 후회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왜 이 모든 걸 내려놨냐고 묻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모든 걸 얻었다고 말해요. 따뜻한 사람들, 작은 웃음소리,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공동체. 그 모든 것이 제게 진짜 인생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감사했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바라요. 작은 불빛이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양초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